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혜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론화학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런 얘기 있죠. 분해다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하나하나의 호돈수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는 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통해서 이곳에 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기분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분해에는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쪽에 전극이 있고요. 전극, 그리고 여기 전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지에서는 플러스를 전극이다라고 하고 전지에서 마이너스 쪽을 부극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극은 강제로 전자를 이쪽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를 강제로 받는 이쪽 극판을 우리는 앞으로 음극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인격극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플러스, 즉 전극과 연결되어 있어서 전극으로 전자를 강제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쪽의 극판을 우리는 양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격극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양극이다, 음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지에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리고 전기분해에서 말하는 양극이다, 음극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지에서 양극이다, 음극이다 흔히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전지에서는 전극, 부극, 전기분해에서는 양극, 음극 이렇게 정확히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역시도 앞으로는 정확히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강제로 받은 이 음극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자를 강제로 받았는데 여기 있는 금속이, 전극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에게 전자를 얼른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수용액 속에 있는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누가 전자를 받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이온이 있겠죠. 수용액 속의 양이온이 H,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곳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받아갈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누가 받아가느냐? 양이온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으니까 얘네들은 나 전자 받아도 되고 내놔도 되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이온이 되어도 금속이 되어도 별로 상관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받아가는 것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극판에 금속으로 석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u2 플러스가 전자를 2개 받으면 Cu, 금속이 되면서 이곳에 구리가 이렇게 코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다른 말로는 도금이라고 합니다. 도금을 일본어로는 맥기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극판을 다른 금속으로 도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용액 속의 양이온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이온이 녹아 있는데 그 양이온들이 Na+, Fe2+와 같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서 누군가 전자를 받아가 줬으면 하는데 수용액 속의 양이온들에게 전자가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온들이 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자를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즉, 지금 이온이니까 이온인 채로 있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다른 누군가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가느냐? 물은 항상 H+와 OH-의 이온으로 전리가 약간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H+가 전자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물은 극히 일부가 항상 이온으로 전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양이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양이온들이 전자를 받아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온화 경향이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H+가 전자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받은 H+는 바로 수소 기체가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으냐,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양극에서는 전자를 강제로 올려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전자를 올려 보내줄 때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전자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 굳이 외부에서 받지 않고 여기 있는 금속이 바로 자신의 전자를 올려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먼저 이 전극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양극에서 세 번째 관점을 보시면 극판이 탄소나 백금이고요. 자, 탄소나 백금이다라고 정해준 이유는 일단은 탄소는 금속이 아니죠. 전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전기 전도성은 가지고 있지만 탄소 자체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백금은 이온화 경향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백금 자체는 이온이 되려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금이 이온이 되지 못하니까 전자를 스스로 내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전자를 끌어와서 이 전극으로 전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를 누구한테 받느냐? 여기 할로겐 이온이 있다. 할로겐 이온이다라고 하시면 Cl-나 F-와 같은 요런 이온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보시면 할로겐 이온은 원래는 자신은 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일가의 음이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 오다가 전자 하나 주웠어. 전자? 너 필요하니? 전자 줄게 하면서 쉽게 전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쉽게 전자를 내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온 전자를 전극으로 올려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전극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로겐 이온들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중성이 될 테니까 얘네들은 쟤네들끼리 만나서 무엇이 된다? 할로겐 기체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염소 이온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플로르의 이온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플로르의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극판이 탄소나 백금이고요. 할로겐 이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탄소나 백금이니까 이 극판 자체가 여전히 전자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할로겐 이온이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이온에서 전자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전자를 받아오느냐? 바로 물속에 들어있는 이 OH- 이온에서 전자를 받아오셔야 된다. 그런데 이 OH- 중에서도 누가 진짜 마이너스 이온이냐? 바로 O, 이가 마이너스 산소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이온이 빠지면서 다시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H+와 OH- 또 다른 OH-와 만나서 이 H+가 다시 H2O, 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H-의 음이온이 있지만 이 중에서 산소가 반응해서 전자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발생을 하느냐? 이러한 경우에서는 산소 기체가 양극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발생을 한다. 즉, 물이 분해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극판이 탄소나 백금 이외의 금속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와 백금은 얘네들은 전자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이외의 금속이다 라고 하시면 다른 금속들은 이온화 경향이 조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전자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다. 즉, 극판 자체로부터 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판에서 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밖으로 내놓고 이 금속 자체는 이온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이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탄소와 백금 이외의 금속들은 전기 분해를 하면 할수록 금속 자체가 녹아서 사라진다. 즉, 질량이 감소되고 금속이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분해에서 양극과 음극 각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떠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익숙하게 보시다 보면 어떤 문제든지 이러한 원리 속에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